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가 제목은 이제 삼무삼패 그리고 부제목은 광화문 집회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게 제가 무언가의 허와실이란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거나 연구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을 잘 해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은 여러분 속 쓰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삼무삼패인 이유는 세 가지가 없었고 세 번의 패배라는 뜻입니다. 전략이 없었고 전술이 없었고 정치력이 없었고 실패, 참패, 완패했던 것이 이번 광화문 집회의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본 게시탐정에게는 인생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이던 2006년에 부모님 몰래 학군단 모집에 응시했어요. 그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때였는데 발표일이 8월 31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뭐 예비 일본도 안 돼요. 정합격자 30명 중에 이름이 없으면 그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때가 여름방학이잖아요. 통상 9월 1일 날부터는 개학인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느냐 훈련소로 가느냐 엄청난 기로에 놓였었죠. 어, 제가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학군단 모집에 응시하고 1차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엄청 이제 꾸중도 하셨는데 부모님은 제가 그냥 남들 다 갈 때 평범하게 군대를 갔다 오길 바라셨거든요. 근데 일단 뭐 1차 합격을 해놓은 상태고 정식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느냐 훈련소로 가느냐 어마어마한 위기에 놓인 본 게시탐정은 죽을 액을 떼는 셈치고 기도한 끝에 훈련소 대신 개학을 맞아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에 예비역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인생의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었죠. 두 번째는 군 전역 후에 알고 지내던 휴거 기다리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소개로 아니지 목사 새끼랑 사모년의 소개로 투자하게 된 사업이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후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작년 11월경에 이르러서 단 한 달을 살아갈 생활비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유튜브 말씀 전하는 사역과 글 쓰는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역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일반 사무직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은행 보안원 일이 제일 괜찮았던 겁니다. 옛날에 은행 청원경찰이라고 했던 지금 금융경비원 일인데 문제는 23번이나 지원하고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제가 하자를 써서가 아니라 너무 스펙이 좋아서 오래 일 안 할 것 같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달치 생활비밖에 안 나왔던 겁니다. 그 달에 취직을 못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저는 이제 끽 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지. 결국 본 게시탐정은 며칠을 금식하며 살려주시지 않을 거면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농담 아니라 진짜로요. 결국 그 달의 마지막 주부터 현재 근무하는 은행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파견직이 남아 이제 정규직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무하는 은행이 통폐합돼도 다른 지점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제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나온 후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활고도 덜게 됐죠. 이번 9월까지 거의 10달째 지금 근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게시탐정의 인생에 위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세 번째 위기가 닥쳐온 게 지난 8월이었어요. 저번 달에. 느닷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가족들의 빗발치는 독촉에 시달리게 됐죠. 안전문자도 쉬지 않고 달아들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 주간은 거의 멘붕이 된 채 보냈어요. 물론 안전문자야 모든 국민 대상으로 보내지는 것이니 보고 뭉개면 그만이지 했는데 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셨으니까 결국 이제 본 게시탐정은 가족들을 안심시켜 드릴 요량으로 본 게시탐정의 주소지에 있는 코로나 검사소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제 보건소와 중랑보건소가 있고 서울의료원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보건소는 이게 평일에 안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으로 전화를 했고 그 보건소에 가면은 막 이상하게 양성 판정 내리다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 아이고 안전제일이다 싶어서 서울의료원 갔죠.
거기는 이제 주말에도 한다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시간을 은행 지켜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못 빼잖아요. 토요일 아침부터 검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 게시탐정은 그 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불이 나게 서울의료원으로 차를 몰고 뛰어갔습니다. 검사소 텐트를 설치하는 것부터 구경하고 아직 아무도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은 선별진료소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다 빼고 그냥 혹시나 해서 받으러 왔다고 이제 문진할 때 둘러댔는데 다행히도 이제 문진할 때 보니까 뭐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런 얘기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뭐 확진자 만나봤냐 뭐 증상이 있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본 게시 탐정이 근무하는 은행에 그 전주 금요일에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확진자 동선에 떠버렸어요. 보건소에서 바로 그날 역학조사가 나오고 방역을 하고 그 고객님을 응대했던 과장님이 보건소에 불려가서 검사를 받고 왔어요. 다행히도 음성이 떴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은 당연히 이제 그 로비 매니저를 거쳐가거든요. 왜냐면 문 앞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고 온도를 재니까. 그러니까 제 일의 특성상 그것 때문에라도 검사를 받아야 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면봉으로 콧구멍 한번 쑤시고 9만 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낸 후에 집에 와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본 게시 탐정은 멘붕이 됐죠. 모든 친한 분들께 기도 부탁드렸어요. 그 코로나 검사비 영수증과 안내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랍사계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흉내를 내본 겁니다. 검사는 간단했지만요. 그 검사 하나의 그 아와 어의 차이에 본 게시 탐정의 일상이 무너지느냐 이어지느냐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채취한 시료를 9시에 센터로 보내고 통상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요일 9시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본 게시 탐정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잖아요. 기도에 기도만 이어갔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밤 7시 어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거든요. 막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뜬 본 게시 탐정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응답은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2020년 8월 22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본 게시 탐정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 날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 정말 그다지 정말 대학통 받고 엎드려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축하해 주셨죠. 이렇게 본 게시 탐정의 인생 세 번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위기가 본 게시 탐정의 눈앞에 느닷없이 닥쳐서 공포에 젖게 만들었냐 하니 바로 그 전주 금요일 그러니까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탄핵 사태를 전후하여 거의 3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져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성토하던 태극기 집회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면서 이전에 광야교회처럼 대규모로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광훈 목사의 주도로 대대적인 국민대회로 모처럼 집회를 열어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자는 취지였죠. 규탄만이 아니긴 했습니다. 문재인 탄핵의 날이라고 했죠. 문재인을 축출하자, 청와대를 갈아엎자, 혁명을 하자. 탄핵의 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정부에서는 100명인가 500명 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 더군다나 같은 날 민노총인가 거기서도 2,000명 단위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입장이었는데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모든 코로나 전파에 대한 책임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전 국민적으로 역적 취급을 당하고 평균 취급을 당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집회를 계기로 또다시 지난번처럼 교회 예배가 탄압을 당해 금해지고 교회들이 감시를 당하고 손깍질 당하면서 휴대폰 기지국 추적을 통해 감시 체제까지 구축되는 등 그야말로 중국 공산체제의 스마트 시차도 보는 것 같은 악랄한 폭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많은 우파 국민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소리 높여 문재인의 악랄함과 좌파 정권의 사악함을 성토하고 계십니다만 문재인이 그런 놈인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 허니 본 게시 탐정은 이미 아는 얘기 반복하지 않을게요. 내부자 입장에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작전을 마치면 사후 강평이라는 걸 합니다. 적군에 대해 평을 마치면 아군 내부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잘한 점과 바로잡을 점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잘한 점을 발전시키고 바로잡을 점을 보완해서 그 다음 전투에서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전투에서도 그렇게 해요. 하물며 패한 전투는 더더욱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후 강평이란 거를.
본 게시 탐정이 광화문 집회를 한마디로 평가해보자면 적군만이 아니라 아군까지 속이고 하지 말아야 할 전투를 억지로 열어서 이미 다 파놓은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 아군 전열을 무너지게 하고 대사를 그르치고 패배 이상의 파멸을 가져오게 만든 졸전입니다. 빈말로라도 제가 좋은 말 못해주겠네. 이것이 만약 실제 전투였다면요. 이 전투를 지휘한 장군과 지휘관과 작전을 입안한 참모는 모두 참수해서 군문의 효수함에 마땅합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를 과거의 전쟁사에 비교해보면요. 과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을 사지로 밀어넣어 전멸시켰던 원균의 7천량 해전에 비길 만한 참담한 실패입니다. 이 집회를 얻은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로 악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뿐이고 이런 것은 그 나머지 모두예요. 이것은 피로스의 승리도 아닙니다.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야. 그냥 패배 그 자체고 상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원래 작전을 수행하려면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일명 메트티시라는 겁니다. 제가 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아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야. 군 출신들은요. 이게 메트티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니셜인데 미션, 임무, enemy information, 적 상황, terrain, weather, 지형과 기상, troops support available, 가용 병력과 보급, tie available, 가용한 시간, civil consideration, 민간 요소. 이래서 줄여서 앞글자만 다 떼가지고 메트티시입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간략하게 풀어서 이제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도록 제가 이제 브리핑 해보자면요. 자, 이번 작전에서 우리의 임무는 제666 고지를 점령하는 것인데 그 고지를 방어하는 적은 육사단 66연대이고 어디에 어떻게 진을 치고 있고 우리가 공격할 때 여차여차 기동하여 저차저차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전 지역의 지형은 산악지형에 숲이 울창하고 기상은 현재 맑고 화창하여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군의 가용 병력은 2개 중대, 보급은 3일치 탄약과 식량이 가용하겠습니다. 가용하다는 것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첩보에 의하면 적의 후속 부대가 666 고지에 증원되기까지 2일이 걸린다고 하니 우리에게 가용한 시간은 2일입니다. 작전 지역 내 민간인은 20여 가구가 있고 아군에게 우호적이라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통상 이런 브리핑을 누가 하냐면 정보장교가 합니다. 제가 중2 때 이제 대대 정보과장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입이 마르도록 해봤어요. 이런 브리핑을.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지. 보세요.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임무, 적 상황, 지형과 기상, 가용 병력과 보급, 가용한 시간과 민간인 요소. 이러한 작전 고려사항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만 명, 20만 명 넘어가는 야전군급, 집단군급 이상의 대부대 작전에서부터 10,000명, 2만 명 넘어가는 사단급, 군단급 작전 혹은 수십 명에서 100여 명급 이런 이제 소대급, 중대급 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고려와 계획이 없다면 작전을 하면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미리 고려가 안 돼 있다면요. 작전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나갔다가는 죽여달라고 머리통 디미는 꼴밖에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야 진짜?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번 8.15 광화문 집회는 전략과 전술의 기본도 모르는 졸전 중의 졸전이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이런 지도부를 믿고 어떻게 주사파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해나갈까 심각한 의구심이 들었다고요. 우리 보수 우파의 중진들 가운데 군 출신이 한둘입니까? 근데 왜 다들 집회 계획을 이따구로 짜셨어? 그리고 그 주사파 정권에 대항한 대규모 인원 동원을 통한 대중집회는 그 수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에서 의의를 발견하라 하시며 본 게시 탐정을 왜 그딴 말을 하냐면 질책하시겠지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그 열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수단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작전이고 전투고 그 결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혁명이고 투쟁이고 말을 꺼내지 마셔야지.
본 게시탐정이 전술적, 전략적, 정치적 세 분야로 평해보겠습니다. 첫째, 전술적 실패입니다. 3패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전술이 없었고 전략이 없었고 정치력이 없었기 때문에 3무. 그리고 3패. 첫 번째는 전술적 실패입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완벽한 전술적 실패였는데 애초에 주최 측에서 국민들과 성도들을 광화문 집회 자리로 모으실 때 뭐라고 하면서 모셨습니까? 8월 15일을 문재인 탄핵의 날로 만들고 청와대로 돌격하자고 문재인을 축출하고 국민혁명을 실행하자. 그러면서 국민들 성도들을 광화문 집회 자리로 그 무슨 이승만 광장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위에 적군만이 아니라 아군까지 속여서 하지 말아야 될 전투를 억지로 열었다고요. 본 게시탐정이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똑똑히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샤워기로 틀어놓은 것 같은 장대비 속에서 그 수천 수만 명의 국민들을 세워놓고 5시간 가까이 연설밖에 더 했습니까? 집회에 모인 애국 시민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겸하여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규탄하는 목적의 연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연설은요 사실 연사가 서너 명 넘어가면 내용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예요. 심지어는 중간에 너무 장황스럽게 늘어놓다가 중간에 말이 끊기신 연사분도 계셨어요. 근데 혁명을 하자고 수만 명 모아놓고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연설이나 듣게 하신 겁니까? 그러는 사이에 경찰들은 광화문 주변에 차벽을 치고 마치 옛적 명박산성을 흉내내기라도 하듯이 버스로 벽을 튼튼하게 쳐놨죠. 5시간이나 되는 길고 긴 연설 타임이 끝나고 청와대로 갑시다! 외쳐봤자 저쪽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버스 벽 앞에서 서성거리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연설이나 듣고 산책이나 하자고 5만 명, 주최 측 생각으로는 15만 명, 2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국민들을 그 자리에 모았습니까? 그 결과가 뭔데요? 그 자리에 애국의 열정으로 모였던 국민들과 성도들을 그날로부터 피를 말리는 추적과 감시와 핍박을 당하게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게 만들고 모든 교회가 병균 취급을 당하고 예배를 폐하여지게 하고 그간의 모든 코로나 방역 관련의 실정을 이쪽 탓으로 돌리도록 구실을 제공해준 거예요. 휘청거리던 문재인 정권을 살려준 것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제 말은. 청와대를 한번 갈아엎어 보고 이렇게 됐으면 억울하진 않지.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 많은 사람 모아놓고. 헌금은 거뒀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전광훈 목사가 그리 외치던 국민혁명과 그 국민혁명 본부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따위라면요. 혁명 그만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그쪽은 혁명이나 투쟁을 하실 제목이 아닌 것 같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참패. 홍보 문구에 떠들던 대로 청와대로 도격하여 엎고 문재인을 축출하고 탄핵하자는 개뿔. 장대비 맞으며 연설이나 듣고 흩어지게 만든 결과는 정말 참담했는데 본 게시탐정이 정말 묻고 싶은 건요. 과연 그 주사파 정권이 그런 놈들이라는 걸 진짜로 모르고 이 집회를 추진했습니까? 민노총도 하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 게이클럽, 해수욕장 그렇게 다들 모였는데 방역은 니들이 실패해놓고 왜 우리 탓만 하냐라고 규탄하시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이 정권이 그렇게 할 놈들이라는 걸 모르셨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뻔히 겪어왔잖아요. 이 정권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트집을 잡아서라도 뭔 트집을 잡아서라도 탄압을 하고 음해하고 매도해서 폐악질을 부릴 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 광화문 집회 이후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 후속 대책도 고려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사파 정권이 언제는 그런 상식적인 말이 통하는 놈들이었냐고. 뻔히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걸 몰랐어요? 그 정도 생각도 계획도 없이 언감생칭 혁명이라는 걸 하려고 하셨다면 너무 무책임하고 무모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겪어봤으면 학습 효과라는 게 도무지 없냐고요. 대체 뭘 믿고 이 거대한 이벤트를 추진하신 겁니까? 주도하신 전광훈 목사의 측근에는 이런 걸 생각한 보좌진이나 참모들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국민혁명본부? 혁명은 개뿔 아무나 합니까? 용감하고 담대하다고 해서 승리한다면요. 원균이 지휘한 7천년 해전을 승리했어야지. 어째서 그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깡그리 전멸했고
원규는 희대의 졸장에 거의 민족 반역자에 가까운 쌍욕을 먹고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바로 전략의 부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구돼야 돼요. 이걸 전문 군사용어로 워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티키타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의 대응을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고 역공을 갈 수 있겠다. 혹은 우리가 좀 피를 좀 보더라도 우리가 잃는 것보다 우리가 얻는 게 더 크다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작전을 실행하는 겁니다. 무작정 부딪혀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서면 그 장소 밑에 장돌들은 대체 무슨 죄로 그런 사지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까? 손자병법에서도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장소는 이기는 싸움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준비를 다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그저 그 승리를 확인하는 인정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용맹하다고 생각하는 일당백, 그거 손자병법에서는 제일 병신이라 그럽니다. 제일 멍청하고 대책 없는 거라 그래요. 혼자서 10명, 100명을 상대하게 만드는 지휘관은 빨리 잘라라 그럽니다. 10명, 100명으로 1명을 박살내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요. 손자병법에서는. 괜히 손자병법이 병법의 기초가 아닙니다. 손자병법으로 보면요. 오히려 주사파 정권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승리하기 딱 좋은 전술 전략인 겁니다. 촛불 집회도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촛불 들고 떼거지 쪽수 채워 모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촛불이 나오기 전에 그 더불당 쪽이 합심해서 탄핵을 할 준비를 했고 이 당시 자한당 내부에 김무성, 김성태를 비롯한 탄핵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판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촛불 집회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무대포로 쪽수 채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 내부와 백그라운드에 그런 이길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는 그런 사전 조건은 다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서 옳지 우리도 촛불 집회처럼 쪽수 채워 나가면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서 수세에 처했으면 거기에 맞춰 전략을 짜고 계획을 추진하고 앞으로 대응할 걸 고려해야지. 그저 감정과 기분에 취해서 우리가 옳다는 거 하나만 믿고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이제 이 주사파 정권은요. 애국 우파의 대규모 야외 집회를 어떻게 박살내고 그 집회조차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먹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으니 이제는 진짜 좆된 거야. 그마탄 함대 다 날려먹고 12척만 딸랑 남았을 때 그때 이순신 장군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전 국민이 정권의 선동이든 아니든 간에 코로나의 창궐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잖아요. 이태원 게이클럽이고 해수욕장이고 민노총 집회고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으니 우리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자가 아닙니다. 에? 원래는 집회를 해야 하지만 우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의 그 고뇌와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으니 대규모 야외 집회 대신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며 이런 와중에 야외 집회를 하는 민노총의 기능 없는 행태를 규탄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및 재반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여 작금의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는 큰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악행을 단호하게 비판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시국선언문이나 발표하고 이랬으면은 과연 지금 이런 족같은 상황이 왔겠냐고요. 집회를 하지 않았어도 결국 교회 탓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어차피 우리 탓 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지른 거예요. 저지르고 피드백을 당하면 억울하진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자꾸 하시는 말씀이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폭정을 알려야 한다는 것인데 문재인의 뭐 정체를 전광훈 목사가 아니면 누가 밝혀내나 그러는데 참 진짜 제가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 전광훈 이름 석자 알기 전부터도 주사파 쓰레기고 문재인 개새끼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 전광훈의 공이야? 그리고 참으로 죄송하지만요. 유튜브가 폼을 있습니까? 인터넷이 폼을 있어요? 그놈의 악행과 폭정은 떼거지로 집회를 열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국민들도 이 정권이 뭔가 또라이라는 걸 알만큼 알아요. 광화문 집회가 있기 직전까지 문재인과 더불어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잖아.
미통당, 지금은 무슨 국민의힘인가 하는 그 단계에도 밀려버린 탄핵사태 이후에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네 보수 우파 인사들이 정말 뜯어 고쳐야 될 마인드는요, 일반 국민들을 개소말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확신하는데 그딴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 개소말돼지에게 잘 보여서 환심을 사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는 한여름 밤의 꿈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소한 외부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피드백이 없는 이상 우리 스스로 이 판을 엎으려면 그 개소말돼지들의 환심을 사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제는 대규모 집회로 이 정권을 흔든다는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인 완패. 이게 이번과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광화문 집회의 가장 뼈아픈 결과가 이겁니다. 전술적으로 실패하고 전략적으로 참패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완패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참 복구가 힘든 손실이네요. 이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까지 문정권은 부동산 정책 깽판 쳤어. 임대차법 실패했어. 경제 정책마다 깽판 쳤습니다. 일반인들이 완전히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는 탄핵 이후 처음으로 우파 정당인 미통당 지지율이 더불당을 능가했습니다.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통계가 조작됐다 어쩐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 무슨 조작된, 그러니까 조미료를 친 통계 결과로도 그 정도면은 엄청난 반전인 겁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과거에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과 더불당에 투표했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에게 침을 뱉고 등을 돌리는 판이라고요. 그 결과가 지지율 통계로도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세가 계속 흘러가서 11월 미국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 성공하면 대박인 겁니다. 본 게시탐 중에 매형이 호남 출신이에요. 사돈댁이 모두 그쪽 출신인데 누님과 매형이 모두 더불당과 문재인을 지지한 좌파입니다. 그런 매형의 입에서도 문재인 때문에 내 집만은 포기했다.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가 있냐. 미통당의 인물만 나오면 찍겠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시겠어요? 예? 전라도 출신의 좌파인 사람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광화문 집회 이전까지 우파의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뭔가 반전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정세만 잘 현상 유지만 하고 갔어도 승리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박원순 사망으로 비계된 이 서울시장자에도 이번에 우파에서 나와야 하지 않냐. 그래서 누구더라? 그 윤희숙 의원이 뭐 서울시장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여론까지 우파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 정도면 말도 안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번에 병신같이 뭐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놈들 뭐 공천해봐 진짜. 근데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이 호기를 잡았잖아, 주사파 정권이. 그걸 핑계 삼아 코로나 창궐의 책임을 모조리 이쪽으로 떠는 것입니다.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학교를 닫았어요. 어머니들 빡치겠습니다. 제 누님 전광훈이나 태기 새끼를 다 죽여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흔들리던 생각을 다시 굳어지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을 뒷목 잡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를 욕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평온하던 일상이 깨진 거지. 생업이 도탄에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꼭 그때 집회를 했어야 했냐? 라고 말할 거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분명 문재인이 거짓 선동을 하고 깽판 치는 거지. 그게 왜 우리 탓이나 하시겠지.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 이 정권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걸 모르고 집회를 추진했냐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책이 뭐가 있었냐 말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냐. 광화문 집회 이전보다 더더욱 정세가 악화되고 저쪽에 기세를 올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더 문제는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고 있던 부동산 관련된 집회와 반정부 시위들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됐어. 그쪽에서도 지금 광화문 집회 측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불당을 견제해야 될 미통당 현 국민의힘도 그때로부터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에 한숨만 쉬고 있으니 이 결과는 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또 우리를 믿고
광화문 집회를 승인해준 그 판사님은 대체 무슨 죄로 신세를 망치고 위협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지리멸렬한 꼴을 보였으니 이제 그 어떤 법관이 우리를 위해서 한 목숨 걸고 나서 주겠습니까? 전광훈 한 사람을 영웅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대가를 치러줄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옳다는 게 38 광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는 걸 납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어떤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봐도요. 공산당원들이 빨간 완장 차고 우르르 몰려나가 시위하고 데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일반 민중을 미혹하여서 그 민중들로 하여금 들고 일어나게 했고 그 힘을 이용해 기존 정권을 축출한 후 그 과실은 자기들이 먹어치운 거지. 정말 이기고 싶으면요. 보수 우파만의 태극기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주사파 정권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을 지지하던 그 국민들을 깨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그 손으로 문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좌파 정책을 칭송하던 그 입으로 문재인을 향해 침을 뱉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찌하니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살을 못 참고 상을 엎었습니까? 한숨만 나온다 진짜. 아이고. 과연 이 깝깝한 판국이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만 싶습니다. 아직도 정말 사퇴 파악 못하고 10월 3일에 또다시 모이자 문재인 탄핵과 축출을 위해서 휴대폰 오프 뭐 이딴 진짜 이딴 홍보지 돌리던데 이 땅에 보수 우파라는 것을 영원히 생매장하고 싶지 않다면 제발 자중하십시오. 윤치호 선생 말이 맞아요. 만약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 민족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이제는요. 제발 우리가 옳다는 거 하나 믿지 말고요. 전술 전략 정치력을 좀 갖춰야 될 때입니다. 제발 좀 진짜. 그렇게 겪어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